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가 오는 24일 개통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년도를 기념해 1446m로 건설됐는데 정식 개통을 앞둔 보행교를 미리 다녀왔습니다. 현행법상 각 읍면동마다 둬야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하지만 이 법을 지키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을 바꾸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안시가 가축 살처분과 천안사랑 상품권 예산 등 1,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다음 달 상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천안시가 오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인고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지역은 물론 그 어느 지자체도 법을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을 고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실과 체험실을 갖추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각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의 읍면동 수는 각각 31개와 17개. 그러나 두 도시 모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단 한 곳에 불과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박영희 원장은 SK 브로드밴드 시사토크 견제구에 출연해 이 법을 지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을 의무사항으로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지켜지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 청소년들이 30-40분 이상 걸리는 시설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담 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유 공간을 만들어 어디에 살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주민센터가 됐든 노인정이 됐든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활동 서비스를 하든 뭔가 이런 대안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한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 원장은 또 이번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역 청소년들의 현실과 변화상,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박영희 원장이 출연한 견제구는 오는 19일 오전 8시 SK 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1,5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는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21억 원, 천안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114억 원, 감염병 대응센터 예방접종 시행비 등의 36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8일 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아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아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태어나고 자란 후연지기의 꿈을 키운 고향 아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아산은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난개발과 인접도시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은 도시 행정 분야 전문가이자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검증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각각 1,500만 원씩의 산불 구호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7일 강원도청을 찾아 최문순 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경북에는 재구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인고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날 행사에는 SFA 반도체와 ENF 테크놀로지 등 천안 지역 18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28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과 이력서 컨설팅, 비대면 채용 면접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될 금강보행교 개통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는 문화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식 개통까지 일주일 남은 금강보행교를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남측과 북측을 잇는 금강보행교입니다. 세종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형상화해 원형으로 설계됐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총 길이 1446m로 건설됐습니다. 보행교 건설에 투입된 예산만 1116억 원에 이릅니다. 이곳 금강보행교가 3년 6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4일 저녁 6시부터 개방됩니다. 보행교는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부는 보행 전용, 하부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보행교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하부 자전거 도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당분간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은 다닐 수 없습니다. 개통 이후에도 안전을 확보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LH와 긴밀히 협력해서 8월 말까지 하자 점검과 보수 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 주변엔 야광 경관에 꽃이 될 레이저를 비롯해 미디어 파사트와 낙하 분수, AR 만원경 등의 시설이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개통이 세종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와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호수공원을 잇는 도시 경관축이 형성되어 관광문화자원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추후에 인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립박물관 단지가 조성되면 정치행정 수도 세종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행교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까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에 활용할 표어를 공모합니다. 표어는 아동 친화도시 세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자 이내에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하면 되며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표어는 시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향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포스터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모는 세종시 공모전 접수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4월 상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설 강좌는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와 영상 촬영, 4일 만에 끝내는 스마트폰 영상 제작 등 5개 과정입니다. 모든 미디어 교육은 무료로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강좌별로 12명에서 15명입니다. 신청은 세종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맞춤형 토양 관리를 위해 토양 검정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은 산도와 유기물 등 토양의 화학성을 정밀 분석해 작물별 적정 비료량을 산출할 수 있어 비료 과다 사용을 막고 생산비 절감과 토양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검정 신청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또는 각 지역별 지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검정 기간은 약 15일입니다. 아산시가 시민 강연에 직접 나설 시민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연이 가능한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아산시 평생학습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연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 강사는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하는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초청 명사 강연에 앞서 진행되는 시민강연 36.5도시에서 공개 강연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천안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 구간의 천안역 연장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정종윤 기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7일 수도권 광역교통공약 설명 과정에서 GTX-C 노선에 대해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GTX를 천안까지 연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GTX-C 천안 연장 타당성 기술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통정책관은 이 같은 계획을 골자로 하는 대응안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GTX-C 노선 천안 연장이 실행되면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놓고 이행한 수도권 전철 천안 시내버스 환승 할인과 더불어 천안은 수도권과 동일한 교통 환경으로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2곳을 확보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꿈꾸는 아이병원, 신도시 이진병원이며 소아병상 65개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2곳 모두 사전 예약제로 대면 진료 등이 진행되며 주요 치료 대상은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환자로 대면 진료 및 입원 치료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알렸습니다. 시 관계자는 소아 확진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치료 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아 환자 대상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람동과 고운동이 2022년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 예술인, 상인회와 함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와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왔고 지난해에는 한솔동 노을길과 종촌동 종존 촌촌 만나요가 차례로 대상지에 뽑혔다고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실미술관 등 문화공간, 상인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취미 공유 프로그램, 시민 도슨트 사업, 공연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접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가 2022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초저출산 인구 위기와 구조변화 종합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추진단은 누구나 살고 싶은 젊은 도시 천안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일자리 강화, 생활환경 개선, 인구변화 대응으로 4개 핵심 분야 인구정책을 점검하고 초저출산 시대 인구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생애 주기별 사업은 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과 출생 축하금 동시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취약 안심보육 기능 강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착공한 아름 이중 캠퍼스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신입생 배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 아름중 1지망 배정에서 탈락한 현재 2학년 학생들의 전학 가능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건립 중인 아름 이중학교입니다. 아름중학교가 겪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 중인 캠퍼스로 이르면 다음 달 중 준공될 전망입니다. 아름 이중 설립 효과는 뚜렷합니다. 지난해 70% 초반에 머물던 아름중 1지망 배정률이 올해는 아름 2중 준공을 전제로 98.2%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관건은 아름중에 배정받지 못했던 현재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전학 가능 여부입니다. 지난해 아름중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131명의 학생은 인근 중학교로 분산돼 지금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동이 지역구인 상병원 세종시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식 주장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학 희망자는 22학년도 1학기에 전학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학부모 대표 앞에서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전학 조치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병원 의원실과 견해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며 동일 학군 내 전학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새로 설립되는 아름 이중 캠퍼스도 이미 계획된 학급 수에 맞게 교실이 가득 찬 상황에서 추가 학급 배정은 또다시 과밀 학급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대학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대학 유치 전 과정에서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세종시와 행복청은 신도시 4-2 생활권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동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청 1층과 4층 일부 공간에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가 조성됐습니다. 4층 중정에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반영한 한글 자료 전시 특화 공간을 비롯해 2만여 권의 책을 비치한 독서 쉼터와 휴게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1층에는 출판 장비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천안 북면 위례 벚꽃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북면 위례 벚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축제가 열리지 않더라도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시설 방역 소독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작은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공립과 사립 작은 도서관 81곳의 운영자나 종사자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삼동산업에서 필름 압출 및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9-942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덕 STP에서 기계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05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지 포리캠에서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035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진공업에서 일반 기계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59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도 ENG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82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